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의 동향을 감청한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유출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며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을 강조했고 미국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가담한 중간책 9명이 붙잡혀 구속기로에 놓인 가운데 경찰은 중국에 머무는 한국인이 범행을 지휘한 총책으로 보고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또 다른 공범을 찾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은 주범인 이경우가 재력가 부부에게 범행을 제안한 청부살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자금 7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진 부부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이번 주 초 재력가 부부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 주말 대전에서 인도로 돌진한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9살 초등학생이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가해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이 잉원 대만 총통과 미국 권력 서열 3위 메카시 하원 의장의 회동에 반발해 중국이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고강도 무력 시위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오늘 대만 해협에서의 실탄 사격 훈련도 예고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겠고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 등 동쪽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강원 산지와 동해안, 충청 서해안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만든 기밀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적대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을 감시해온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은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 정부 관리들을 도청, 감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소식 오태윤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뉴욕타임스의 기사입니다.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군의 공격 시기와 특정 목표물까지 매일 실시간 파악한 걸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보나 중국과 중동 지역 등에 대한 미국의 기밀 등이 담겼는데 유출된 문건만 100쪽에 달합니다. 미 국가안보국과 중앙정보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의 보고서를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요한 동맹국에 대해서도 감청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을 주요 사례로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미국에 제공할 것인지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고심했다는 내용도 적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첩보기관 모사드의 고위급 인사들이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한 사법개혁안에 항의하는 자국 관리와 시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문건 유출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보 유출을 방지하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도감청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태의 후폭풍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김성환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의 대화를 미국이 도감청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미국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미 국방부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법무부에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조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진짜 같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도 나오고 있어 기밀 문서 유출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3년 주미 한국대사관 도청 의혹 보도 이후 10년 만에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국 정부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불과 2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거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워싱턴 정가에서는
미국 정부가 과거처럼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면서 한국과 물밑 접촉을 통해 파장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주미 대사관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면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아직 확인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의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까지 도감청한 것으로 미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기밀 규모와 내용,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에서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를 도감청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실의 입장도 곤란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면서도 한미 동맹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원중희 기자입니다. 한국 관련 유출 문건 중에는 정보 출처를 신호정보 보고라고 명시한 CIA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호정보 보고는 전화와 전자메시지 등에 대한 통신 감청을 뜻하는 말로 미국이 우리 정부 고위 관료들의 내부 논의를 감청한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도청 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한국과 같은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를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미 국가안보국이 주미 한국 대사관을 도청했다고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문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문건 유출에 향후 파장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에 가담한 2명을 추가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명은 우유와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만들어 서울로 배송했고 또 한 명은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에서 건 협박 전화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가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음료를 나눠준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4명. 경찰이 이들에게 음료를 만들어 전달한 길모 씨와 학부모 협박에 가담한 김모 씨 등 중간책 2명을 추가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조책으로 꼽히는 길 씨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마약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를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로 보내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음료를 마신 학생의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발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둘은 모두 한국인으로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직 사이트에서 IP를 우회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음료를 학원가 등에 유포하도록 지시한 중간책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붙잡힌 길 씨와 김 씨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마약 음료를 뿌린 총책을 빨리 체포하는 게 가장 시급한데요. 경찰은 중국으로 출국한 한국인 남성을 특정해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연결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번 사건의 총책인 한국인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은 출입국 기록상 현재 중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마약 제조 공범으로 입건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가장 윗선으로 중국에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20대 남성에게 지시해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서울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하도록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정황도 확보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마약 음료 병이 건너온 곳과 협박 전화 발신지가 중국이고 총책과 중간 행동책, 말단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행 패턴과 유사하다는 분석입니다. 도주한 남성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로 수사받은 적이 없고 한국 법원이 체포나 구속 영장을 발부한 기록도 없어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도 올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제약이 없어 이미 중국에서 제3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중국 등의 국제 공조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인데 드러난 범죄 수법을 볼 때 서로 인적 사항을 모르는 점조직 가능성이 커 추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3인조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가 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요.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처음 범행을 제안한 사람은 이경우였고 재력가 부부는 이경우에게 7천만 원을 주며 범행을 후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납치살인을 실행한 피의자 3인방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가 경찰 수사를 마치고 모두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면 연지호는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공범들의 협박 때문에 범행에서 발을 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네도 이걸 알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 죽을 수도 있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따라와라. 경찰은 이경우가 단순히 청부를 받고 실행한 것이 아니라 코인 투자 실패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다가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9월 이경우가 재력가 부부에게 범행을 먼저 제안했고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악연이 있던 이들 부부에게서 동의를 얻고 범행 착수금 7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납치해 코인을 빼앗고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고 수개월간 피해자 부부를 미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마취제와 주사기는 간호사인 이경우의 아내가 병원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아내가 범행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또 재력가 부부 중 이미 구속한 남편 유모 씨에 이어 아내 황모 씨에 대해서도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사회부 윤현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결국에 이번 사건 최초 제안한 사람은 이경우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이 사건이 최초 보도됐을 당시 주범으로 이경우가 지목됐었죠. 그랬다가 이 씨 배후에 있는 걸로 의심을 받는 재력가 부부가 등장하면서 이 부부의 지시로 이른바 청부살인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경우가 먼저 납치 살해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부와 주범 이경우 원래는 서로 원한 관계였다고 들었는데 이 범행을 위해서 서로 화해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퓨리에버 코인이라고 하는 이른바 피코인 투자에 실패했습니다. 재력가 부부 역시 피코인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는데요. 이때 피해자는 피코인 홍보를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경우는 재력가 부부를 시세 조종 세력으로 보고 피해자와 함께 재력가 부부를 호텔에 감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로부터 6개월 후 이 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부부에게 용서를 구하고 수천만 원을 빌리고 변호사 사무실 취업 도움까지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경우와 피해자는 사이가 더 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범행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결국 이 납치 살해 사건 이 목적은 코인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성공을 한 겁니까?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이 사건 최초 보도 당시 피해자가 소유한 코인이 50억 원에 이른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고 3인방이 이 코인을 노리고 범행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찰도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발표하긴 했는데요. 코인을 뺏진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지난 3월 29일 밤 황 씨와 연 씨가 피해자를 납치한 후 피해자를 대청댐 인근으로 데려갔고 피해자 코인을 뺏기 위해 코인 비밀번호까지는 알아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이 비밀번호를 이경우에게 전달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코인 계좌를 확인했는데 이들이 생각한 것만큼 코인이 없는 걸로 확인하고 황 씨와 연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살해에 직접 가담한 이 연지호는 3억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거는 맞는 겁니까? 어제 검찰에 송치되면서 3인방 중 한 명인 연지호는 범행에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는 걸로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빚 때문에 범행한 건 맞습니까? 네.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3억 좀 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박에 못 이겨서 황대한이랑 이경우가 계속 협박하는 바람에 계속 하게 되었어요. 이게 범행의 착수금인지 성공 보수인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고요. 3억 원을 약속받은 게 맞는지 등 이 부분은 앞으로 보강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어제 경찰은 범행 자금으로 재력가 부부가 7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9월 이경우에게 착수금 2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이 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중 1,300여만 원이 황대한에게 지급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일당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매장을 했잖아요. 중간에 그런데 시간이 3시간 정도 비면서 이 동선이 좀 미스테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피해자 정확한 사망 시간은 나왔습니까? 경찰은 지난 3월 29일 납치 당시 황 씨와 연 씨가 대청댐 인근에 도착한 시점은 그 다음 날 새벽 2시 30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피해자를 매장하고 나서 이경우와 새벽 5시가 조금 넘어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망 시각은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시점은 부검을 통해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네,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도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수사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어제 3인방을 송치하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3부가 주축이 돼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보강 수사를 하고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검찰 수사는 범행 동기에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송치받은 3인방의 범행 과정, 나중에 송치될 재력가 부부의 살인교사 과정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3인방이 납치 살해 대가로 받기로 한 돈의 출처와 흐름 역시 검찰이 밝혀야 할 주요 수사 중 하나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회부 윤현지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상 빈소를 찾으며 13개월 만에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며 정치 현실을 비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20여 분간 머물다 떠나는 이 대표를 이 전 대표가 나와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 간 만남은 지난해 대선 이후 약 13개월 만입니다. 양측은 어디까지나 조문을 위한 만남이었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문을 와주셔서 고맙다는. 남북 관계에 관한 이 전 대표의 미국 강연에 대해 이 대표가 참 좋았다고 말했고 이 전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당을 잘 이끌어달라며 덕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와의 만남에 앞서 통합을 강조한 김대중 정신을 언급하며 현 정치 현실과 여야를 모두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합하고 통합하고 또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해서 그때 어려웠던 일을 너무 많이 해결했잖아요. 적어도 정치하려면은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노력이 여야 다 필요하지 않느냐.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정도 국내에 더 머물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 전 대표는 오는 6월 말 미국 생활을 마무리 짓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학생들에게 1,000원 가격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모두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사업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젊은 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들에게 단돈 1,000원에 아침밥을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난해 기준 전국 28개 대학이 시행 중입니다. 2015년 전남대가 처음 시작한 이래 경희대 등 수도권 대학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 대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젊은 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자체에 사업을 권유하고 농림부, 교육부 등과 협의해 희망하는 전 대학에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림부, 교육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일방적인 게 아니라 희망하는 전 대학에 확대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오는 13일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은 간호사의 단독 의료 행위가 가능해질 여지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산불 때 골프를 쳤다는 기사와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며 방송사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김 지사는 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를 친 것처럼 보도한 잘못된 기사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KBS 취재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 산불이 난 날 골프를 쳤다는 기사는 잘못됐다고 김 지사는 주장했습니다. KBS의 첫 번째 그 기사의 제목이 김진태 18일 산불 때도 골프 이렇게 기사가 나갑니다. 산불 때 골프. 그러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3월 18일 저녁에 강원도 평창군 진무면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날 골프 연습을 한 건 오전이었다는 겁니다. 산불은 저녁에 났고 골프 연습은 아침에 했는데 산불 나던 날 골프 하면은 이게 뒤섞여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가게끔. 김 지사는 최초 보도 이후 7번 기사를 수정했다며 제목이 산불 때에서 산불 난 날로 바뀌고 다시 산불 와중으로 수정됐는데 이미 첫 기사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달 31일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에서 산불이 난 상황인데 당일 오후 5시 30분쯤 골프 연습장에 들러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KBS는 김 지사가 이에 앞서 3월 18일 평창군 산불 때도 골프 연습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김진태 지사가 검사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며 법적 조치를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아침 공기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건조하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요즘 방심하면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죠. 오늘도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6.2도 등 대부분 한 자릿수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이 되면 서울 19도, 청주 22도, 경주는 23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의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는 다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은 차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큰 불로 번지기 쉬운 환경이니까요. 화재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양이 적어서 건조함이 해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유진초이 역의 실존 인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관으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미국 뉴욕의 한 공동묘지에 묻힌 황기환 선생이 100년 만에 고국의 영면에 잠듭니다. 선생의 유해는 오늘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으로 봉안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며 박민식 보훈처장이 직접 공항에서 유해를 영접합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13일까지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 정도로 줄이는 안과 또 300명을 유지하되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마약 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한 협의회가 열립니다. 정부는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소송 변호를 맡고도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합니다. 조사 개시가 결정되면 권경애 변호사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청하고 조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위가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과는 7, 8월을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이 차에 치였습니다. 의식을 찾지 못하고 하루 동안 치료를 받던 한 초등학생은 끝내 숨졌습니다. 겨우 9살 여자 어린이였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좌회전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습니다. 승용차는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덮칩니다. 사고를 목격한 놀란 시민들이 달려갑니다. 만취한 6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이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끽 소리 나서 퍽 소리가 나면서 차가 좌측으로 확 튀었어요. 애들이 4명 걸어오고 있었는데 바로 돌진을 하더라고요.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9살 여자 어린이 한 명은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엔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두고 가 오가는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그런 청원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안양의 한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원도 평창에서는 또 산불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재호 기자입니다. 불이 꺼진 아파트 창문 위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집안은 새까맣게 잿더미가 됐습니다. 어제 새벽 5시 10분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15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피하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두들기면서 소방대원이 좀 빨리 대피하시라고 그래서 더 빨리 이제 애들 막 깨우고 막. 아파트 한 거실쯤에서 불이 시작돼 급속도로 번진 건데 대피하던 주민 18명이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 중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연기가 차오르면서 불이 난 층과 위층 주민들은 이곳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14층에서 연기가 자욱해 오니까는 불이 났다는 걸 직감하고 옥상문을 열어야겠다 해가지고 옥상문을 열고 가족들을 대피시켰죠. 경찰은 냉장고 콘센트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강원 평창군 미타면 창리에선 산불이 나 산림당국이 헬기 4대를 동원하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이 난 곳의 습도는 14%로 매우 건조했지만 바람이 약하게 불어 1시간 반 만에 큰 불은 껐습니다. 산림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서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굴착기까지 몰고 나온 주민들이 현장을 정리하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4차선인 경남 창원의 한 국도. 차량 바퀴가 빠지면서 거름을 실은 1톤 트럭이 전복됐는데 도로는 곧장 엉망으로 변하면서 위험에 내몰렸습니다. 사고 지점은 보시는 것처럼 곡각지인데다가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다니기 때문에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크레인을 수배하면은 비용이 한 30만 원 좀 넘게 들고 시간도 한 1시간 말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 오는데 그때 어디선가 굴착기가 나타났습니다.
인근에서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던 안홍기 씨가 공사장에 있던 굴착기를 동원한 겁니다. 쾅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차량이 전복되면서 그래서 이걸 빨리 치우지 않으면 2차 사고에 위험이 있어가지고 바퀴 빠진 트럭을 바로 세워 갓길로 옮기고 길가에 한가득인 거름도 긁어 모았습니다. 선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사람들도 다 한다 보고 저도 그냥 제 마음 가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경찰은 안 씨 등 주민들에게 감사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대만 당국이 K-팝 현지 공연 암표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대만 행정원이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티켓 액면가의 10배에서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문화창의산업발전법을 지난주에 개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외에 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대만 언론은 지난달 대만에서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콘서트의 암표 가격이 정가의 45배인 약 1,700만 원까지 치솟았고 슈퍼주니어의 입장권 암표도 약 17배 거래가 됐다며 K-팝 콘서트가 열릴 때마다 암표 판매가 극성을 부린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반려식물을 키우며 정성을 쏟는 분들 많은데요. 서울시가 농업기술센터에 반려식물을 위한 종합병원을 오늘 개원합니다. 반려식물병원은 전용 치료실과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데요. 상태가 심각한 식물은 최장 석 달간 입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전 예약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화상통화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동네 병원격인 반려식물 클리닉도 운영한다는데요. 먼저 종로, 동대문, 은평, 양천이 4개 구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반려식물 상담과 간단한 처치 등을 해주고 상태가 심각하면 반려식물 병원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용료는 무료로 1인당 월 1회, 최대 3개 화분까지 진료받을 수 있다네요. 영국의 한 구급대원이 출동한 현장에서 돈을 훔치다가 가정용 감식 카메라에 포착돼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영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영국 슈롭셔주에 살던 94세 노인이 정원에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노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끝내 노인은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자 한 구급대원이 집 안에 들어가더니 테이블 위에 통을 열어 현금을 바지 주머니 안에 넣습니다. 60파운드, 하나로 약 10만 원가량의 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구급대원 그만 천장에 달린 홈캠과 눈이 마주칩니다. 당황하더니 주머니에 넣은 돈을 꺼내서 통에 돌려놓는데요. 홈캠을 확인한 노인의 아들은 이 구급대원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징역 18주에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받고 무급 노동과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그제 치러진 공무원 9급 공채 시험 중 한국사 시험 일부 문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오타가 있는가 하면 시점이 불분명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복수 정답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문항은 한국사 8번 문제. 고려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요구하는 정답은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원나라의 석탑을 모방하여 제작했다는 보기 2번입니다.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원나라가 아닌 송나라의 석탑을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기 1번,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에 있는 다포 양식 건물은 응진전인데 보기엔 웅진전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오타입니다.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탈자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내용상 옳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 만큼 더 확실한 정답 한 개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시점 때문에 논란이 있는 문항도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추진된 사실을 묻는 문제. 집권 시점을 대통령으로 당선된 1963년으로 보느냐, 5.16이 발생한 1961년으로 보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집니다. 그 용어 하나하나를 출제 과정에서 보통 출제하시는 분들은 되게 심각하게 보거든요. 그거 하나를 되짚어보고 또 유사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 살펴야 되고 이게 이제 출제자의 업무죠. 그런 점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인사혁신처는 오는 11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아 오는 17일 확정 정답을 공개한다는 계획인데
출제 논란으로 인해 생긴 혼란은 고스란히 수험생들의 몫입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물총을 비롯해 온갖 도구로 물을 뿌리며 노는 모습. 우리에게도 워터밤으로 익숙하지만 태국에선 유서 깊은 전통이라는데요. 경찰도 못 말릴 정도로 신나게 노는 그 현장으로 갑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벼랑간 물총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서로 마주보며 신명나게 물총을 쏘고 한바탕 춤판도 벌이는데요. 질서 유지에 나선 경찰들 역시 쏟아지는 물총 세례를 피할 수 없습니다. 홍콩의 작은 방콕 마을에서 열린 타이의 새해 물축제 송뜨란인데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린 축제 현장입니다. 물총을 비롯해 온갖 도구로 신나게 물을 뿌리면서 타이력 새해인 4월에 모두에게 복을 빌어준다고요. 흠뻑 젖은 모습들을 보니 다들 올 한해 복 많이 받겠네요. 어제가 부활절이었는데 다들 달걀 하나씩 드셨나요? 독일의 한 도시에선 달걀을 안 먹고 던졌습니다. 깨뜨리지 않고 최대한 멀리 던져야 하는 대회인데 올해로 벌써 35회째라고요? 독일 호르하우젠. 사람들이 있는 힘껏 뭔가를 던지고 얼마나 날아갔는지 거리도 제대로 측정합니다. 투포반 대회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 이들이 던진 건 바로 다름 아닌 달걀인데요. 부활절마다 열리는 이곳의 유서 깊은 행사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가능한 한 멀리 던져야 하는데 무려 55m를 날아간 달걀도 있었다고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있는 힘껏 달걀을 던져보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 더 보기 좋았던 부활절 맞이 현장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느 도시의 한 털복숭이 경찰관이 화제입니다. 경찰서에 살면서 따로 월급 없이 숙식만 제공받는데 맡은 임무가 아주 특별하다고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바시의 경찰서. 유독 귀여운 외모의 경찰이 하나 보입니다. 다른 경찰관에게 먹이도 받아먹고 품에 쏙 안기기도 하지만 아무튼 경찰이랍니다. 경찰서를 제 집처럼 누비는 이 토끼에게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해 발견된 이 길 잃은 토끼의 주인을 찾지 못한 유바 경찰이 자체적으로 키우기로 결정한 건데요. 어느새 선의 아이콘이 돼서 경찰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 한몫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내 복지라니 도입이 시급합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순이익이 2년 연속 20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10개 금융지주사가 지난해 거둔 당기 순이익이 21조 4천억 원을 넘겨 전년보다 2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은 증시 부진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줄어들면서 순이익이 5천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의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의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이 도입되면 부모는 금융회사 어플을 이용해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금리로 제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제조기업 300여 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66.3%는 고금리로 적자를 내고 있거나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71%는 고금리 부담으로 관리비 절약 등 긴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미국이 오는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이어서 보급에도 한층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환경보호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용차 등 탄소 배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안은 2027년부터 5년간 배출가스 한도를 엄격히 제한해 전체 차량의 3분의 1을 전기차로 강제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5.8%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증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2030년까지 생산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며 인플레 감축법으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The bill I'm about to sign is not just about today, it's about tomorrow. It's about delivering progress and prosperity to American families. 문제는 주요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 생산 설비에 투자했지만 이 같은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핵심 부품 확보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축소로 미시간과 오하이오주 등에서 정치적인 영향은 부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핵심 부품을 조달해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하는 인플레 감축법 영향이 더욱 커져 우리 업계의 세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금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실물 금을 사들이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팔려나간 골드바는 약 24억 9,760만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난달 판매액의 63%가 팔렸는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중국이 차이 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의장 회동에 반발하며 대만 포위 훈련을 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미국은 과잉 대응하지 말라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만 코앞까지 나타난 중국 군함에 대만 해양 경비정이 경고 방송을 합니다. 请你立刻转向驶离。如果你继续前进，我将采取驱离措施。 어제도 중국군은 항공기 70여 대와 군함 9척이 동원된 고강도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작년 펠로시 전 의장의 대만 방문 때는 대만을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훈련은 교전 능력을 점검하는 실전 리허설이라는 평가입니다. 这次打击演练，我们完全依照实案组织，着眼提高火力快反和精准毁伤，全面检验武器装备实战运用中的新打法、新战法。 오늘은 중국 본토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푸젠성 핑탄섬 앞바다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대만 역시 중국군의 훈련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전투기 훈련을 진행하는 등 군사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미국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갖췄다며 중국에 과잉 대응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해상 초계기를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투입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한밤중에 4층 다가구 주택이 폭발음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벽을 맞댄 인근 건물까지 붕괴하며 최대 10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중심부 구시가지. 골목에 흰 연기가 가득합니다. 한밤중 4층 다가구 주택이 갑자기 붕괴한 겁니다. On a entendu une explosion à minuit et demi, 1h du matin cette nuit, une très forte explosion qui nous a fait sursauter. 현지 당국은 100명 이상의 소방 인력을 투입해 화재 진압과 구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지역의 거리가 좁고 붕괴 주택과 벽을 맞댄 양쪽 건물까지 무너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e que je peux vous dire avec Monsieur le Maire, c'est que nous pensons qu'il y a entre 4 et 10 personnes, une dizaine de personnes sous les décombres. L'incendie a toujours lieu au moment où nous parlons. 이 사고로 10여 명이 다쳤고 인근 건물 30여 채의 거주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건물 붕괴 전 가스 냄새가 났다는 정황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이 되면 서울 19도, 청주 22도, 경주는 23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의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는 다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전국적으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양이 적어서 건조함이 해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2.2도, 안동은 3.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반짝 쌀쌀해지겠고요. 주 후반에 또 한 차례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요즘처럼 기온 변화가 클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죠. 건강 챙기려면 잘 먹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제철 음식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또 영양분을 보충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4월 대표적인 봄나물로는 두릅이 있는데요. 입맛을 돋우는 두릅은 원기 회복과 면역체계 강화에 좋고요. 특히 소고기와 영양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니까요. 두릅에 소고기를 돌돌 말아 구워 먹어도 좋겠네요. 또 봄을 대표하는 해산물인 주꾸미가 있는데요.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체력 증진에 좋고요. 피로해진 신체의 활기를 찾아줘서 봄철 춘곤증 예방에도 도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